81세 할아버지의 마지막 무대. 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대화입니다. 아들 성민이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폐에서 피가 나왔어요. 무리하신 것 같은데 어디서 뭘 하셨나요? 손녀 하은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뭘 무리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술집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다가 쓰러진 거야. 81세 폐암 환자가. 하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노래를. 성민이 더욱 격하게 말했습니다. 60년 전 가수였다면서. 죽어가는 몸으로 무슨 가수 놀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하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노래. 정말 슬펐어요. 과연 81세 할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도 노래를 부른 이유는 뭘까요? 왜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노래에 이렇게 충격받았을까요? 이 모든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제1장. 새벽의 노래. 이 모든 일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81세의 야윈 몸에 폐암이라는 무서운 병마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의사는 남은 시간이 길어야 석 달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침실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갔어요. 탁자 위에는 병원비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술비만 4천만 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옷을 입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소영이 깨어났어요. 아버님,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몸이 안 좋으신데 밤에 나가시면 어떡해요? 할아버지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며 나가셨습니다. 금방 올게, 걱정 마. 하지만 할아버지가 향한 곳은 단순히 바람을 쐬러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골목 끝에 있는 정든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조 사장이 운영하는 작은 술집이었어요. 조 사장이 할아버지를 반겼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부를게. 조 사장은 구석에 있던 낡은 기타를 꺼내왔어요. 할아버지는 기타를 받아들고 무대라고 할 수도 없는 작은 공간에 섰습니다. 술집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있었어요. 퇴근 후 술 한잔하러 온 직장인들과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타 줄을 튕기며 노래를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은 술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깊고 애절한 음색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할아버지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할아버지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다른 손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진짜 프로 수준인데요? 할아버지는 1시간 넘게 여러 곡을 불렀어요. 아리랑, 도라지 타령, 몇 곡의 트로트까지. 모든 노래가 감정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노래를 마친 할아버지는 조 사장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조 사장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팁이에요. 손님들이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는 받은 돈을 세어봤어요. 5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들어가서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늘 번 돈을 기록했습니다. 통장에는 이미 80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몇 달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통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조금씩 모으고 있어. 내 등록금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성민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어젯밤에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던데. 할아버지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성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몸 조심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술집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제2장. 경제적 절망과 가족 분열. 다음 날 성민은 자신의 식당 성민이네 밥상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식당 안은 썰렁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서너밖에 없었어요. 성민은 계산대에서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이번 달 매출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면 적자였어요. 성민이 절망적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정말 문 닫아야겠네. 그때 아내 소영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연락 왔어. 아버님 수술 날짜 잡자고 하는데. 성민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해?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4천만 원이래. 항암 치료비까지 합치면 더 들 거고. 성민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까? 성민이 반대했어요. 이미 대출이 2천만 원 있어. 더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갚아? 그날 저녁 딸 하은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음대 3학년인 하은이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기쁘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성민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소식? 하은이가 설명했어요.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콩쿠르가 있는데 상금이 1,000만 원이래요. 소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등록금 걱정이 덜겠네. 하은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참가비가 100만 원이에요. 성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0만 원? 하은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상황에 이런 말씀드려서. 성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미안해.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 하은이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때 할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대화를 들으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성민이 설명했습니다. 하은이가 콩쿠르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참가비가 100만 원이래요. 할아버지가 하은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하은아, 꼭 나가고 싶니? 하은이가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하지만 지금 상황이.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련해 줄게. 성민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지금 아버지 수술비도 없는데.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방법이 있어.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한 걱정 마세요. 하은이도 이해할 거예요. 하은이가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더 중요하세요. 할아버지가 하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돼. 할아버지가 꼭 도와줄게. 그날 밤 성민과 소영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님 수술비도 없는데. 성민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나이에 수술해봤자 완치될 가능성도 낮아. 소영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아버님이 들으시면 어떡해. 성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잖아. 우리가 빚더미에 앉아서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 소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성민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어. 수술은 포기하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받아들이실까? 성민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받아들이셔야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때 하은이가 우연히 발견한 할아버지의 비밀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제3장 60년 전의 전설. 다음 날 저녁 하은이는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몰래 뒤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조용히 집을 나가셨습니다. 하은이는 멀찍이서 할아버지를 따라갔어요. 할아버지가 향한 곳은 동네 작은 술집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창문 틈으로 몰래 들여다봤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기타를 들고 무대에 서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민요였어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깊고 감동적이었어요. 마치 전문 가수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실 줄 몰랐거든요. 술집 손님들도 할아버지의 노래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한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혹시 전에 가수셨나요?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옛날 일이지. 다른 손님이 물었어요. 어떤 가수셨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김만수라고. 들어보셨을까? 한 중년 손님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김만수. 설마 그 김만수 선생님이세요?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아시나요? 중년 손님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물론이죠. 60년대 최고의 민요 가수 김만수. 제 아버지가 선생님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김만수 선생님이시구나. 저도 어릴 때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그런 건 다 옛날 일이고. 중년 손님이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 유명했던 고향의 봄 불러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기타를 다시 잡으셨어요. 그리고 60년 전 그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의 봄이 술집에 울려 퍼졌어요. 깊고 애절한 감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술집 전체가 정적에 빠졌어요.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전설은 전설이네요. 감동이에요. 하은이는 창문 밖에서 할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은이는 속으로 놀라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한 가수셨다니. 할아버지는 노래를 마치고 조 사장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고마웠어. 조 사장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영광이었어요. 이런 분이 저희 술집에 와주시다니.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별 말씀을. 제가 더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이는 할아버지와 마주쳤어요.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하은아, 여기서 뭐하니? 하은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다 봤어요. 할아버지가 노래하시는 거.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은이가 감동받아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왜 이제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다 옛날 일이야. 지금은 소용없는 일이지. 하은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유명한 가수셨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60년 전에는. 하은이가 더 궁금해했어요. 그럼 왜 가수를 그만두셨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태어났거든. 가수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어. 하은이는 할아버지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하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늦었어, 하은아. 하은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목소리는 아직도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하은이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아버지 성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숨겨온 진짜 이유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사장. 숨겨진 희생과 아픔. 다음 날 아침 하은이는 가족들에게 어젯밤 일을 털어놨습니다. 하은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성민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은이가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60년 전에 정말 유명한 가수셨대요. 김만수라고. 소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만수.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 노래 들으신 분들이 모두 감동받으시더라고요. 정말 프로 수준이에요. 하지만 성민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성민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해? 하은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성민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아버지는 지금 폐암 말기야. 노래가 뭐가 중요해? 소영이 남편을 달랬어요.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성민이 더욱 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몸도 안 좋으신데 밤마다 나가서 노래한다고? 그게 정상이야? 하은이가 할아버지를 변호했어요. 할아버지가 나쁜 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 상황을 봐. 수술비도 없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성민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은이한테서 들었어요. 밤마다 술집에서 노래하신다고. 할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안하다, 성민아. 성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왜 그런 무리를 하세요? 할아버지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성민이 말을 끊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할 말이 없으셨어요.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집에서 푹 쉬세요. 하은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민이 하은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은아, 너도 할아버지 편들지 마.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성민아,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얘기해 줄게.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60년 전 아버지는 정말 가수가 되고 싶었어. 그때는 어린 마음에 유명해지는 게 전부인 줄 알았지. 성민이 조용히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났어. 갓난아기인 내가 우유도 못 먹고 기저귀도 없어서 울고 있는 걸 보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감정을 담아 말씀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 아버지 꿈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가수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갔지. 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어. 내가 대학 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성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후회 안 해. 내가 잘 자라준 게 아버지에겐 최고의 보람이었거든. 소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은이가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지금은 왜 다시 노래하세요? 할아버지가 하은이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할아버지가 솔직히 말할게. 하은이가 귀를 기울였어요.
할아버지가 진심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하지만 내가 음대를 다니는 걸 보니까 할아버지가 못다한 음악에 대한 꿈을 내가 이어가는 것 같았어.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콩쿠르에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뭔가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노래를 시작한 거야. 성민이 깨달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술집에서 번 돈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은이 콩쿠르 참가비 모으는 거야. 가족들은 모두 감동받았어요. 하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할아버지가 하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위해 꿈을 포기한 것처럼 이번엔 내가 할아버지를 위해 꿈을 포기하면 안 돼. 성민이 아버지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성민을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아들아.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금 다시 노래하는 진짜 목적은 단순히 콩쿠르 참가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제5장. 마지막 선물의 진실. 며칠 후 하은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술집에 가기로 했어요. 하은이가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너도? 왜? 하은이가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노래 반주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피아노 칠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럼 좋지.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하은이는 함께 술집으로 향했어요. 조 사장이 하은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할아버지가 소개해 주셨어요. 제 손녀 하은이에요.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하고 있어요. 조 사장이 반가워했어요. 아, 그렇구나. 어서 와요. 하은이는 술집 구석에 있는 낡은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기타를 들고 무대에 서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님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제 손녀가 반주해 줄 거예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와 하은이의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리랑을, 하은이는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를 연주했습니다. 두 세대의 음악이 만나 더욱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어요. 손님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 다른 손님도 놀라워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연주하다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연주가 끝나자 술집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조 사장이 감동받아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팁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가 봉투를 받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는 하은이에게 통장을 보여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보렴. 할아버지가 석 달 동안 모은 돈이야. 통장에는 150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하은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도와줘서 더 많이 받았어. 이제 콩쿠르 참가비는 마련됐지. 하은이가 감동받아 울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할아버지가 진짜로 원하는 건 콩쿠르 참가비만이 아니야. 하은이가 궁금해했어요. 그럼 뭐예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설명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내가 음악을 계속했으면 좋겠어. 대학원도 가고 더 큰 무대에서도 연주하고.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할아버지가 결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큰일을 해보려고 해. 하은이가 의아해했어요. 큰일이요?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어요. 할아버지 옛날 노래들이 아직도 사람들이 좋아해.
혹시 다시 음반을 낼 수 있을지도 몰라. 하은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음반을? 할아버지가 희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조 사장님이 아는 분 중에 음악 관련 일하는 분이 계시대. 한번 만나보자고 하시더라. 하은이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몸이.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줄 수 있는 선물이야. 다음 날 조 사장은 지인인 음악 프로듀서를 소개해줬어요. 프로듀서가 할아버지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요즘 이런 진정성 있는 목소리 찾기 힘들어요.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과찬이십니다. 프로듀서가 제안했어요. 선생님, 디지털 음원으로 내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들으니까.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프로듀서가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의 노래는 분명히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하은이는 옆에서 할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기뻤어요. 하지만 성민은 여전히 아버지의 계획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다, 성민아. 할아버지가 조심할게.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의 옛 노래가 뜻밖의 곳에서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제6장. 기적의 재발견.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손님이 할아버지 노래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린 것이었어요. 영상 제목은 81세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아리랑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영상을 발견하고 가족들에게 보여줬어요. 하은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빠, 엄마. 이것 좀 봐요. 가족들이 모여서 영상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술집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요즘 이런 진짜 가수 보기 힘든데. 감동받아서 눈물 났어요.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네요. 성민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벌써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네. 소영도 신기해했어요. 댓글도 엄청 많고. 할아버지는 영상을 보시며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이런 걸 왜 올렸을까? 하은이가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할아버지 노래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PD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방송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성민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방송이요? PD가 설명했습니다. 네. 81세에 다시 노래를 시작하신 할아버지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은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성민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데 방송 출연이 가능할까요? PD가 배려하며 말했어요. 물론 할아버지 컨디션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 촬영 당일 할아버지는 긴장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방송에 나가도 괜찮을까? 하은이가 격려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정말 멋지시거든요.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PD가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81세에 다시 노래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나요?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대답하셨어요. 손녀가 음악을 공부하는 걸 보니까 할아버지도 다시 음악을 해보고 싶었어요. PD가 또 물었어요. 60년 전에도 가수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젊었을 때 일이고 지금은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PD가 제안했습니다. 한 곡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기타를 들고 고향의 봄을 불러주셨어요. 촬영팀 모두가 할아버지의 노래에 감동받았어요. PD가 촬영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노래 영상이 SNS에서 바이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음악 관련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 음반사 관계자가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식 음반 발매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노래를 저희 플랫폼에 올리고 싶습니다. 하은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박이에요. 할아버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성민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이게 다 일시적인 거 아닐까? 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한데. 소영이 남편을 타일렀어요. 여보, 아버님이 행복해 하시잖아. 성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음원 사이트에서 할아버지의 노래가 실제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아리랑이 실버 음악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음원 수익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달 수익이 300만 원이었어요. 하은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 돈이면 콩쿠르 참가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구나. 그런데 어떤 대형 기획사에서 할아버지께 놀라운 제안을 해왔어요. 기획사 대표가 직접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들은 모두 놀랐어요. 대표가 계속 설명했어요. 요즘 시니어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필요해요. 할아버지가 망설이며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런 큰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대표가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할아버지의 진정성 있는 노래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하은이가 기뻐했지만 성민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여전히 아버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가족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7장 마지막 무대의 기적. 기획사 대표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제안한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은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기회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고 계셨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구나. 하지만 성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가족들이 모두 성민을 바라봤어요. 성민이 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몇 살이신데 전국 투어를 한다고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성민아, 아버지가 성민이 말을 끊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폐암 말기 환자가 무슨 콘서트예요. 소영이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성민이 더욱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심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죠. 아버지가 무대에서 쓰러지면 어떡해요? 하은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일인데. 성민이 하은이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하은아, 너도. 할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야. 그 말에 할아버지가 깊게 상처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아버지가 무리했구나. 성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알겠다. 아버지가 철없었네. 하은이가 속상해하며 말했어요. 아빠, 너무해요.
성민이 하은이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은아, 아빠도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하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데. 그날 밤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빠져 계셨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기획사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콘서트는 포기하겠습니다. 대표가 놀라며 물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요. 제가 무리한 것 같습니다. 대표가 아쉬워했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필요한데.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셨어요. 하은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포기하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대답하셨어요. 내 아버지 말이 맞아. 할아버지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하은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꿈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데. 할아버지가 하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하은아.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지역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문화센터 관장이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센터에서 작은 콘서트 하나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작은 콘서트요? 관장이 설명했어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소규모 공연이에요. 100명 정도 관객이고 1시간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할아버지가 망설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관장이 배려해 주었어요. 물론 할아버지 컨디션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의료진도 대기시킬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해 보셨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작은 무대인가요? 관장이 확신했어요. 네, 부담 없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노래해보고 싶으셨어요. 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콘서트 하나만 해보고 싶은데. 성민이 또 반대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번에는 소영이 남편을 말렸어요. 소영이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작은 무대라니까.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일인데. 하은이도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세요. 성민은 고민 끝에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제가 무대 옆에서 지켜볼게요. 할아버지가 고마워하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성민아. 드디어 콘서트 날이 다가왔습니다. 문화센터 소강당에는 100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모두 할아버지의 노래를 듣기 위해 온 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계셨어요. 하은이가 할아버지를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성민도 아버지께 다가왔어요. 성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성민을 이해해 주셨어요. 아니다. 내가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성민이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마음껏 노래하세요. 할아버지가 감동받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드디어 할아버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이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었어요.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81세 김만수입니다. 관객들이 더욱 큰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가 첫 곡을 시작하셨어요. 60년 전 그 목소리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할아버지의 노래에 빠져들었어요. 하은이는 무대 옆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드렸어요. 할아버지와 손녀의 아름다운 협연이 소강당을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성민은 무대 옆에서 아버지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성민은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원하던 게 이거였구나. 할아버지는 1시간 동안 여러 곡을 불렀어요.
모든 노래에 60년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하은이와 함께 부르는 고향의 봄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의 듀엣이 소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 인사를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내려오시던 할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8장 영원한 무대. 무대에서 내려오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비틀거리셨어요. 성민이 재빨리 달려가서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의료진이 즉시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과로로 인한 일시적 현상 같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가족들은 모두 걱정스러워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무리하신 건 맞지만 생각보다 컨디션이 나쁘지 않네요. 오히려 뭔가 활력이 생긴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정말 행복했거든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가족들을 바라보셨어요. 할아버지가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꿈 같았다. 성민이 아버지께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반대해서 죄송했어요. 할아버지가 성민을 이해해 주셨어요. 아니야, 내가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아버지가 고마워. 하은이가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셨어요. 할아버지가 하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게 됐구나. 음원 수입과 콘서트 수입으로 하은이의 음대 등록금과 대학원 진학 자금이 모두 마련되었어요. 하은이가 감동받아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더 기뻐. 내가 할아버지 꿈을 이어가 주니까.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할아버지의 콘서트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여러 곳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성민이 먼저 나섰어요. 성민이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공연 어떠세요?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정말? 내가 괜찮다고. 성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니까요. 대신 제가 매번 함께 갈게요. 할아버지가 감동받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아들아. 하은이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도 가능할 때마다 반주해 드릴게요. 소영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할아버지 매니저가 되겠네요. 가족들이 모두 웃었어요. 석 달 후 할아버지는 정기적으로 작은 공연들을 하고 계세요. 매달 한두 번씩 지역 문화센터나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의 음원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은이는 할아버지 덕분에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고 대학원 진학도 확정되었어요. 성민의 식당도 가수 할아버지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유명해져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며 새로운 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어제 할아버지는 하은이와 함께 새로운 곡을 연습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작사한 손녀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은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네. 하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노래해요. 할아버지가 기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건강한 한 계속 노래할게.
성민도 이제는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서포터가 되었어요. 성민이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 공연 일정 잡혔어요. 이번에는 시민회관에서 해요.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시민회관? 그럼 관객이 더 많겠네? 성민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3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표가 벌써 매진됐대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할아버지가 감격하며 말씀하셨어요. 81세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꿈 같다. 소영이 할아버지를 격려했어요. 아버님이 워낙 멋지시니까요. 오늘도 할아버지는 동네 작은 술집에서 노래하고 계세요. 이제는 그 술집이 할아버지 가수의 출발점으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조 사장은 할아버지 덕분에 술집이 번창하게 되었어요. 조 사장이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에게 무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할아버지의 노래가 오늘도 작은 술집에 울려 퍼집니다. 그 노래 속에는 60년 전 포기했던 꿈과 가족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그 음성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꿈은 나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라는 걸 할아버지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81세에 다시 시작한 할아버지의 무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